네, 김진팔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특징을 가진 그대로 이 장소를 찾아보면 여기고요. 여기도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솟아나와 있죠. 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네. 산타 복장을 한 러시아 군인이 이 어떤 우크라이나 그 표시가 있죠. 이거 자 보세요. 요거요. 우크라이나 표시 그 있죠. 깃발 같은 데 있는 거 그거요. 그 건물에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딱 멈추면 잠깐만요. 한번 멈춰 볼게요. 예, 멈추면 이제 오른쪽에 이 건물이 나오는데요. 그죠? 그 건물의 특징 이렇게 옆으로 된 거 이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 건물 이거죠? 예. 이런 모습이 그대로 충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제가 자리를 찾은 것은 네 군데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영상은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다 이런 방식으로 그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끝에 나오는데 와, 산타가 러시아 깃발 들고 막 달려가니까 막 좋다고 얼싸안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 이 사람은 할머니 같아. 예? 보세요. 지팡이 짚은 거 보세요. 이 사람 할머니고 이 사람 할아버지 같은데 산타가 러시아 깃발 들고 산타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이 막 얼싸안고 길거리에서 막 난리가 났어. 예? 그래갖고 지금 이게 점령군입니까? 해방군입니까? 예? 이게 점령자의 모습입니까? 해방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여기는 여기 굴리아이폴레가 아니고 디미트로프 미르노그라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포크롭스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미르노그라드를 최종 함락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ISW 지도를 보시면 조금 아까 그 봤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여기 요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밀면 네. 여기 포크롭스크 바로 옆에 있는 그 미르노그라드 여기잖아요. 그죠? 예, 이 동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수미 지역의 최근 24시간 내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찬스크의 24시간 내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쿠피안스크의 24시간 내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베르스크, 크라스나리만 지역의 24시간 이내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베르스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신 그 자리 포크롭스크와 미르노그라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굴리아이폴리에 빨간 게 많이 나타났네요. 러시아 측에서는 여기를 전부 다 점령했다고 나와 있는데 노란색조차 표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웬일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ISW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헤르손 방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디미트로프 해방 소식을 전하면서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끝장나네요. 너무 신나는데요.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디미트로프 해방 소식을 보고받았다. 디미트로프에 주둔한 러시아군 영상. 이렇게 해서 막 또 하늘에서 찍은 것도 있나 모양입니다. 네, 밤에 미르노그라드 전역에 러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으며 군인들은 점령군으로부터 도시가 완전히 해방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점령군이라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소탕 작전을 완료한 후 제5 독립군이 기대와 소총여단 병사들이 곳곳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이로써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거점으로 여겨졌던 미르노그라드의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함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병과 공격 드론의 지원을 받은 공격팀은 우크라이나군이 요새로 사용하려던 건물들을 몰아냈습니다. 후퇴하는 적군과 항복을 거부한 적군은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사살되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파란 게 우크라이나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게 러시아군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복하러.
그런 장면인데 한 20명쯤 돼 보이는데 굉장히 영상이 길어가지고 얘가 한 10명은 넘고 20명은 안 돼 보이는데 그죠? 우크라이나군 잔여 병력이 디미트로프 미르노그라드에서 항복했다. 완전한 포위와 우크라이나군 사령부의 디미트로프 기지 철수 거부로 인해 우크라이나 잔존군은 러시아군 중부 집단 전투원과 접촉하여 항복했다. 여러 조로 나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무기를 내려놓고 은신처에서 나와 러시아군을 향해 항복했다. 네, 이 영상은 이 위치에서 러시아군이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이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도 똑같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요 뒷건물도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 요 모양도 똑같이 생겼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그런 다음 요 앞에 있는 요 건물들 여기도 똑같이 생겼고 이 옆에도 다 똑같이 생겼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네, 이쪽으로 돌리는데 자 파란 집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집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러시아 영상을 좋아하는 이렇게 주변 전경을 다 보여줌으로써 야, 봐, 확실하지? 여기 맞지? 조작 아니지? 이런 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영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들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그걸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을 맞추면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총 찾은 데가 6군데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 점령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ISW 지도를 보시면 이거 뭡니까? ISW 이게 무슨 무장공비가 여기 와서 이렇게 멀쩡히 서갖고 깃발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다 칠해줬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기준을 바꿔요? 똑같은 건데 깃발 들고 서 있으면은 빨간색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굴리아이폴레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자 여기 굴리아이폴레를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깃발 꽂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전선이 이쪽이 돌파를 당하면서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군 전선이 이렇게 한 뭐 2줄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이렇게 있잖아요, 2줄.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양쪽에서 집게발식으로 이렇게 측면 이제 돌파 후 측면 공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걸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큰 마을 하나를 점령했잖아요. 나머지는 그거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러시아도 그랬지만 보세요.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빈 공간에다 참호를 파는 거예요. 보세요. 마을은 그 자체로 참호를 팔 필요가 없는 게 건물들이 다 참호 역할을 하잖아요. 빵카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어떻게 있겠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렇게 참호를 파고 이렇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서도 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다 무찌른 다음에 어떻게 일로 가겠죠? 여기가 어디야? 자포리자. 이제 전선이 돌파가 되고 측면 공격으로 선회한 다음 이쪽에서도 돌파 후 측면 공격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다 소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포리자로 가겠지. 어차피 도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도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 라인을 축선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뭐 병력 이동도 해야 되고 물자 이동도 해야 되니까 도로는 확보해야 되니까. 이거 어제도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원래 하이마스가 똑같은 개념의 다련장 로켓이 러시아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적었는데 아마 대량 생산해서 물량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굴리아이폴레 공격 중 신형 러시아제 하이마르 전차로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해갖고 제가 헷갈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하이마스 유사품이 여기 나오죠. 하이마스 유사품이라고 미국에 하이마스 있지만 우리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체 개발 하이마스 토네이드 S 이걸로 이제 고성능 고정밀 유도미사일로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굴리아이폴레 뭐 담장 무슨 장군인가 봐요. 외국어니까 우크라이나 공격부대 사령관 많고는 전선을 전공적으로 사수하고 있지만 굴리아이폴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고 보니까 나는 책임 없음 나는 할 거 다 했음 그런 얘기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또 군복 입고 나타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격 속도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군사적 승리를 원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트럼프한테 젤렌스키가 가갖고 무슨 협상인가 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러시아가 이걸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라고. 사실 이것도 요구했어요. 여기서도 나가고 이쪽 헤르손 여기서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여기서도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안 나가도 돼.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 전쟁터에서 지금 진격 속도 보니까 젤렌스키하고 뭐 협상하고 자시고 그 시간에 그냥 우리가 직접 여기서 먹는 게 낫겠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굴리아이폴레가 뚫렸잖아요. 그 가장 큰 그 도시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도시죠. 예, 소도시인데 소도시가 뚫렸어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콘크리트, 예, 튼튼한 빵카 같은 아파트, 콘크리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또 지하 빵카도 있거든요. 대피소도. 그리고 이런 공장이나 이런 공장이나 또 창고 같은 건물, 그리고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 동네에서 이제 만약 소도시지만 중소도시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곳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이 축선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방어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치면 가장 큰 도시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리분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쪽에서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쳐들어가면 오리분은 사실상 뒤에서 차단당할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포리자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예,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из занимаемых ими пока территорий фактически 네, 외국어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러시아는 필요한 모든 영토를 군사적 소돈을 통해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협상 철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니네들이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고 마이애미에서 뭐 트럼프를 만나서 뭔 소리를 하든지 그건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이야.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죠. 푸틴 대통령은 디미트로프의 석방이 아니라 해방인 것입니다. 디미트로프는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여기 나왔던 여기요. 완전히 이제 점령했다고 불꽃놀이 했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미트로프의 해방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며 자포리자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굴리아이폴리에는 공세를 펼치기에 좋은 절망을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자포리자 지역에서 굴리아이폴레가 그런가? 나는 깜빡 몰랐는데? 자포리자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굴리아이폴레가? 오, 그렇군. 자포리자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굴리아이폴레는 공세를 펼치기에 좋은 전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게라시모프는 최고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세베르스크를 점령한 후 러시아군은 슬라비안스크를 향해 더욱 빠른 속도로 진격했다. 자, 세베르스크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베르스크는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베르스크 점령 후 그 사이에 뭐 이거밖에 없죠. 예, 작은 거. 그다음에 슬라비안스크죠. 그죠? 러시아군은 콘스탄티노프카 도시 개발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 절반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근데 에이, 주장조차도 노란색으로 절반 먹었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노랗게 칠해주면 되잖아. 그것조차도 안 해주는 ISW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영어 신문이 거짓말로 샬라스샬라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루간스크는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남은 건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거의 핵심적인 데가 이제 뚫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자포리자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먹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전방에 있는 적들을 소탕하고 일로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 강 건너기 좀 힘들어 보이니까. 키예프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무력으로 중부 공간구의 모든 임무를 해결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말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리비우 지역의 어떤 뭐 에너지 시설 같은 데를 폭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가 번쩍했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신기한 영상이 처음 보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계란 드론이 너무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다가 전기줄에 걸려서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계란이 미사일이 극저고도로 키예프를 공격했습니다. 공격 영무인 항공기가 목표물에 너무 낮게 비행하는 바람에 제라늄 화분 하나가 전선에 닿기까지 했습니다. 키예프에 대한 공격은 약 18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 체르그파에 있는 르노 자동차 대리점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곳은 군에 차량을 공급하던 곳이었죠. 우크라이나의 무슨 르노 자동차 대리점이 우크라이나 군대 차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격했답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 인근 수력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공격 이후 상영과 새로운 공격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거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전 영상. 키예프의 대규모 정전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어디 볼까요? 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상가 일부 이제 발전기 돌리는 데겠죠. 이런 상가 같은 데는 그죠? 네. 다 깜깜합니다. 자동차 불빛하고 상가 일부 발전기 돌리는 데 빼고는 다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강력한 공격으로 키예프의 거의 절반이 전력과 난방 없이 마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 부다노프는 2월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 러시아의 2026년 목표는 돈바스와 자포리자를 장악하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부다노프 러시아 연방군 사령관이 밝혔다. 이 사람이 러시아 연방군 사령관이 됐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번역이 이상해. 러시아가 발트 3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러시아 군 정보국 국장이 부다노프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안에 새로운 대규모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디언. 러시아 핑계 대고 이제 또 무기 도입한다 그러고 이제 리베이트 받아 땡기고 그걸로 정치 자금 쓰고 뭐 이러는 거겠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판비치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보고했습니다.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저택인 마라라고가 위치한 판비치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현상 유지를 확인시켜줄 뿐이다. 빌트 독일 신문이죠.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접견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주는 선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 자신이 유일한 중재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거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앱스타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안 다뤘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럴 때마다 이런 충격 상쇄형 아이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의회 압수수색 반부패 기관 나부가 베르홈나라다 우크라이나 이제 국회입니다. 중민의종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국회의원제 수색하고 있답니다. 나부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에 가까운 인민 국회의원 젤레지냐크는 오늘 반부패 기관이 발표한 인민 국회의원 그룹의 젤렌스키 대통령 친구 하여튼 수사하고 있다. 복잡해. 얘기가 복잡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전쟁 전에는 이렇게 홀쭉하고 날씬한 사람이 전쟁 나고 나니까 뚱뚱해졌어. 뭘 잘 처먹었길래 개기름도 잘잘 흐르고. 전쟁이 좋긴 좋구만. 들어오는 돈도 많고. So I'll say it to you again.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죠. 너무 잘생겼어. 영화배우 같아. 우크라이나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헌터 바이든은 그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독사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패라는 러시아의 선전은 사방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바이든에게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네, 영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트럼프의 영적 조언자이자 개인 목사인 복음전도사 볼라. 뭐냐 이것? 정치인 우상숭배다 제일 싫어하는 건데 야 정치인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야 그게 정치가 직업이라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거 안 하면 얼굴도 팔렸고 노가다도 못하니까 그냥 계속 출마하고 당선되고 막 이거 하는 것 뿐이야. 뭘 정치인을 우상숭배해. 네, 미국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의 탄두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성탄절 기념으로 나이지리아 이쪽 어디에 IS라고 테러범들이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을 토마호크를 발사했대요. 근데 불발탄이 12개 중에 3개나 나왔다든가 뭐 그런 얘기예요. 토마호크 12개 중 3개가 폭발하지 않았다고요. 상당히 안 좋은데요. 불량률이 25%인데 이거 상당히 오래된 무기라서 아마 불량률이 많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불량률이 많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불량률이 25%야. 네, 이 영상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비교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꽤 재밌어요. 부잣집 아이는 돈으로 길을 닦아주고 가난한 집 아이는 책을 읽어서 지혜로 이제 길을 헤쳐나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 책을 보고 얘가 이제 노를 해서 가고 있는데 부잣집 아이는 요트 타고 가.